네,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TV에도 많이 나오고 네, 드라마 소재에도 많이 사용되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약간은 흥미롭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픔도 서려 있는 소송 중에 하나인 상간 네, 위자료 네. 청구 소송에 네네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상간 소장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세요. 변호사님, 제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간통죄는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위자료는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막 그런 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 이제는 뭐 바람 펴도 뭐 처벌도 안 받고 나라가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면서 막 달렸었어요. 그런데 바람 피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것을 국가가 이제 나서서 처벌하는 것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의 영역으로 이 손해배상으로 넘어온 거예요. 나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거 아니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위자료로 산정해서 받아야겠다, 이런 취지가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게, 나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다, 유부녀임을 몰랐다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내가 그분과 뭐 성적인 관계를 나눴던, 뭐 사랑해요, 뭐 이런 문자를 보냈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방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과거처럼 바람을 피웠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절차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과거와 달라진 점은 예전에 간통은 그 성관계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래야 처벌이 된다고 해서 현장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성관계 했는지 여부까지 증거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가 맞습니다. 부정행위로 폭넓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조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카카오톡 내용이나 문자 내용이 굉장히 좀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사랑해 자기야 이렇게 들어가면, 아, 누가 봐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표현이 되는데, 뭐 잘했어? 뭐 오늘 고생했어 자기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으면 과연 이것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 뭐 유재석 님이 나온 거에 보면 큰 자기 작은 자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가 과연 그 자기인가, 사실 그것만으로 인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여타의 증거들도 또다시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합하고 이것이 더해졌을 때 부정행위 개념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가 바람이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손해배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네네네네.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실 만한 네. 뭐 어떤 구체적인 사안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은 너무나 명백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함께 여행을 가고 커플링을 끼고 있고 우리는 몇 주년이다, 같이 사진 찍은 사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고 친구 사이다, 동료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인정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가족들이 다 같이 이민을 가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남편분께서 익숙한 공간으로 가서 다시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혼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죠. 갑자기 이 남편이 잘 연락도 안 되고 카카오톡 메신저에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고, 그 상태로 뭐 1년, 2년 이상하다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이미 살고 있어. 남편 쪽 가족들은 그 사실을 또 다 알고 있어. 호호, 참. 곱게 이혼해줘라 그냥, 오호.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이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들어간 거죠.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하나 갑자기 났는데, 남편분이고 아내분이에요. 근데 아내분이 이제 바람을 핀 것을 정황을 포착을 했어요. 식당을 같이 했는데 우리 식당에 야채를 대주시는 야채 가게 사장님이랑 아내의 관계가 약간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야, 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야채 가게 사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고기 가게 사장님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 나 정육점 사장 만났다. 네. 야채 가게 사장님, 고기 가게 사장님 두 명과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죠. 여자분이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양쪽에 대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 얼마에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뭐 상담을 받아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바람핀 일 때문에 내가 이혼까지 하게 됐는가, 이혼은 하지 않고 어쨌든 가정은 지켰는가가 또 위자료 산정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경험상 3천만 원 내외에서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지는 않았다, 애기들 때문에 내가 한번 참겠다,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내외에서 인정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3,0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맞죠? 근데 한 가정을 파탄낸 분에 대한 놈에 대한 금액치고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뭐 한 1억 정도, 2억 정도 때려버리면 사실 누가 이거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꼬셨다 이런 거는 작용 안 돼요? 누가 먼저 꼬셨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재판에서는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반대편에서 문제 삼는 것들이 있죠. 내 스마트폰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봤는데 이게 증거가 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사적으로 볼 때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정법원에서 보통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사적으로 볼 때는 그 행위 또한 당연히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락을 푼다든지 그 내용을 본다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처벌이 한 벌금 100만 원 내외로 나와요. 보는 것이 짧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분명히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눈이 돌았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니까 자제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녹음을 하면 이게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냐. 그런 부분은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 사이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게 이제 우리 형사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녹음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이 상간 유죄료 청구 소송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증거를 확보하고 바람을 피웠다라는 정황이 명백하다라고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피해라도 꼭 보상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소송은 최후 단계죠. 소송을 가기 전에 당사자끼리 이제 3자 대면을 해서 합의를 진행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